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선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해요. 2021년 8월에 출간된 정신증 고위험군의 통합적 이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알고 있는 질환은요,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렵고 일생을 거쳐서 증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증상은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나 행동과 같은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성 증상과 분마된 정동, 그리고 정신운동 지연과 같은 음성 증상을 보이게 되고, 증상을 보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와 함께 현저한 기능 수준의 저하도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학교를 가는 친구 같으면 학교 안 가려고 하고요. 성적 확 떨어지고요. 직장 생활 하시던 분 같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원래 하던 만큼 못하세요. 출근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기능의 저하 동반되는 질환인데요.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치료받으러 오기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료 효과, 예후가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DOP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조현병의 DOP는 증상 생기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56주가 걸린대요. 56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거의 1년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쯤 수련받을 때는 1년 반 걸린다고 했어요. 80몇 주까지도 봤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1년을 넘어서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DOP가 12주 이내가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 생기고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이 조현병은 결국 인격의 황폐화와 기능 수준의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 수준의 저하, 성격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발견돼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치료해야 기능 수준의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정신증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로 조기정신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신증 고위험군, 즉 현재는 조현병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증상 상태이지만 향후 조현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조현병으로의 발병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도 그 진단 전 상태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내당능 장애라고 하죠. 당뇨 전 단계를. 고혈압도 전 단계의 혈압 상태가 있고요.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국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도 이런 질병 예방 때문에 설치되어 있고요. 정신증 고위험군, 조기정신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못 미치는 약화된 양성 증상.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나 행동이 약화된 상태로 약간 긴가민가 하는 정도. 뭔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정확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착각처럼 느껴지는 그런 군. 두 번째는 매우 심각한 환청, 망상이 있지만 조현병 진단 기준을 만족하기에는 증상 나타내는 기간이 며칠, 한 3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매우 짧은 군. 그리고 세 번째는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조현병 성격장애라고 해서 조현병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아주 성격적으로 아예 일상 모든 전 영역에서 그런 조현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조현병 성격장애를 가졌으면 점차 기능 수준이 6개월 전, 1년 전하고 점점 달라지는 분, 외출 점점 안 하고 희귀꼬물에 좀 집에 있는 이런 분이거든요.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증 고위험군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가장 타당도가 양호한 속도는요, CAPE-15이라고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 Additive 15 Item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CAPE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진단 도구예요. 그래서 원래는 4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15개 문항으로 표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별 도구에서 제시된 증상 영역은 피해 사고, 관계 사고, 그리고 기괴한 경험, 지각 이상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피해 사고는 누군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빼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사고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길을 나가서 이제 지하철 타러 갔는데 잘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행인들은요. 근데 왠지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 사고라고 부르고요. 지각 이상이나 기괴한 경험은 혼자 있을 때 나만 듣는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같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거를 좀 보인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조현병 상태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어요. 실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고 실제 나를 부르는 여자 남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 상태에서는요. 이게 워낙 증상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게 증상이 있는 그 현실을 실제 현실이라고 믿어요. 이거를 현실 검증력 저하라고 하거든요.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죠. 이게 조현병 상태에서는 증상이 하나로 있게 되는데 이 정신적 고용군에서는 착각? 이상하다, 아닌데 아직 현실 검증력 저하까지 나타나진 않아요.